인타로 TV. 안녕하세요, 뉴미스타로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헤어진 그 사람, 나를 다시 만남을 하고 싶을까? 혹시 후폭풍이 온 건 아닐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연애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카드를 뽑아 볼게요. 숫자는 항상 동일하지만 1, 2, 3, 4, 5 다섯 가지 준비를 해놨고요. 헤어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 헤어지고서 후폭풍이 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이 끝났다고 믿고 그럼 카드를 뽑아 볼게요. 맨 처음 1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헤어진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면서 먼저 뽑아 볼게요.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내가 헤어진 그 사람 지금 현재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지금 현재 자신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성격대로 살기에는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던가 요즘 들어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자신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별을 하신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과 미래를 이야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을 독하게 먹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남자분들이라면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야.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당장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좀 후폭풍이 왔을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요. 나의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후폭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리워만 한다던가 왜 나는 이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마음만 아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느낌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분인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서로의 마음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였다라기보다는 상황, 현실. 나이가 만약에 어린 분들이었다면은 자신의 나이가 어림을 기점으로 해서 뛰어넘을 수가 없는 어떤 벽이 있었을 거다라는 추측이 들어가고요. 나이대가 높은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나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 자신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뭐 우리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는 미래를 어떻게 해가야 더 즐겁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방해라던가 이런 걸 당하게 된다면은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눈, 시선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쓰게 돼요.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형편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꽤나 잘 연애를 해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은 가장 적절한 중간점, 당신과 나와의 만남에 대한 가장 적절한 중간점을 찾은 그 결과가 이 상태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후폭풍이 오기 딱 좋은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 사람이 나와 만남을 다시 하고 싶어 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 볼게요.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을 동일하게 다시 만남을 하고 싶어 할까요?
여자분에게도 남자분에게도 이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미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 가장 선택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뭐 딱히 다른 사람들한테 뭐 반대를 받지 않는다거나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만남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했을 것이며, 그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가장 알맞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과 더 즐겁게 보낸다던가, 지금 현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재회를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와, 지금 1번 분들이 뽑으신 분들 심성이 되게 좋으신 분하고 만나셨었지 않나, 이런 분들이 있네요. 어쩌다가 이별을 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의 리딩이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이 사람에게서 다시 만남을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까를 한번 다시 뽑아보도록 할까요?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날 만한 기회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카드가 다 이래요?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쯤 되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정기가 좀 오래 갈 거예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를 뒤바꿀 만한 그러한 행동이나 모습을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은 당분간 들지는 않는데, 드라마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쩌면 이 정도쯤 되면 서로가 다른 사람과 예를 들어서 연인으로든 결혼으로든 다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자신의 삶에 가장 알맞은 그런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꽤나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만남을 해볼까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나를 생각한다던가, 가끔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식으로 회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카드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쩌면 이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정말 드라마 같은 연애를 하고 있으셨던 건 아닌가 라는 부분들이 있네요. 드라마 소재로서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 나에게 오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다른 일을 한다거나 내가 해야 되는 것, 지금 현재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권장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설령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다시 만날 만한 그런 기회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개인적으로는 진정으로, 나도 진정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기원을 해주는 것,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번 카드는 접어볼게요. 이번엔 2번입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헤어진 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볼게요.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이별을 하신 분들은 이런 사람이래요. 일단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민하다라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라면은 책임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보다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일종의 완벽주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누구보다 더 훨씬 더 잘 나가야 되는데 현재 나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쩌면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때는 2번을 뽑으신 분들과 사귐을 하고 있을 때도 되게 조심스러우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당신에게도 나는 잘해주고 싶고, 가급적이면 당신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고,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은 스스로를 무리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자분인 경우는 어쩌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연애에 대해서 이미 좀 상처를 크게 받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띨 수도 있겠고요. 남자분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터프하거나 아니면 러프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웬만해서는 난 아무 일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뛰어넘는 그런 섬세한 감성을 가진 분들이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카드들을 봤을 때는 좀 이제 지적인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부를 좀 잘 했던 사람이라던가 어떠한 생각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었다던가 읽어내는 거는 잘할 것 같기는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별을 하잖아요. 나에게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나와 연애를 하던 그 시점에 가지게 되는 어떤 심정적인 부분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는 맞기는 했었지만 이 연애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자신에게는 괴로운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2번을 뽑으신 분들이죠. 드러내지는 않았을 건데 초반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나 스스로를 무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다 보니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미워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좀 자학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래서 2번을 뽑으신 분들이 헤어진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별 자체가 필요했다라는 느낌보다는 휴식이 필요하셨던 그런 분들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번 분들이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캐릭터였다고 한다면 2번 분들이 뽑은 카드는 후폭풍보다는 난 왜 이런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러한가?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 이거에 대해서 더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좀 더 예민할 것 같고요.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괜찮아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감정적, 약간 무의식적 이런 쪽으로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좀 채찍질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좀 더 잘날 수도 있었는데 카드가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이 사람은 그런 후폭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른 카드로 펼쳐볼게요. 이 사람은 이별 후 후폭풍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까요?
카드가 좀 재밌게 나왔네요. 위에 있는 분이 더 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솔직히 휴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카드에서는 후폭풍이라고 하기보다는 휴식을 취한 후 나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별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제 쉬어보자라는 그런 단계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이별을 했다라고는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야, 내가 그때 이런 부분들은 했던 거는 아직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별이죠. 방금 이야기 드린 건. 내가 이별을 선택했던 거는 아직까지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아마도 이분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자분이시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이 채우지 못한 자신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나서 살짝 떠보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혹시나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기다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남자분이시면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2번 뽑으신 분들이 만약 남자분이시면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만약에 여자분이시라면 좀 당분간은 한번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카드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만나거나 다시 이 사람과 뭐 연락이 닿는다거나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건 권장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좀 비유를 드리자면 10% 남아있는 배터리 상태의 상대방일 것이니 에너지가 10%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와 만남을 하게 돼도 마음의 여유나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닐 것이니 배터리가 한 35% 정도 남아있을 때 나에게 다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가 될 만한 부분들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다는 거죠. 약간 템포를 상대방의 발에 맞춰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과의 만남이 당장을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상대방이 내가 하는 행동, 발을 맞춰주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파트너였는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식으로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 여기선 좀 예민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약간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서 나는 항상 당신의 서포터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항상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엔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언제쯤 연락을 해올까?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상대방이 좀 많이 힘든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카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봐서는 헤어질 때의 모습 자체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들은 들어요. 그러한 휴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에게 다시 다가오기는 할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사인이 이번 더운 여름 동안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 더운 여름 상태에는 아마 상대방은 위에 있었던 내용처럼 스스로를 좀 치료하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이런 거를 좀 치료하는 시간으로 쓰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 많이 외로워하고 많이 좀 고독해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가 됐을 때, 제가 보기엔 가을에서 겨울 정도 상태가 아닐까 싶네요. 이 정도의 사인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나를 만나보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이번 여러분들은 재회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시간적인 텀만 좀 둔다고 한다면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왕이면 이번에 다시 만남을 하시게 되면 어쨌거나 서로 상대방과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상태가 아니실까요? 그러면 다음 만남은 좀 더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나도 조금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엔 3번입니다. 3번이 헤어지신 분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볼게요. 3번 분들이 헤어지신 이분은 현실적인 사람이래요. 그리고 만약에 나와 헤어졌거나 헤어지지 않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나의 삶은 항상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딱히 아쉬운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현실적인 사람들은 많은 케이스가 미련은 가져요. 미련은 갔는데 미련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와 저런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럼 다음 단계의 사람, 그 다음으로 만난 사람이라던가 다음 단계의 사람은 기존에 만났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더 좋은 사람 혹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보아야 되겠다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든 행동이 이게 배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건 뭐 친구, 가족, 기타 등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내가 힘들다, 슬프다, 뭐 아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말로는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얘가 힘든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있을 거고,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납득은 하고는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와 얘는 굉장히 성숙하구나, 현명하구나, 앞으로 이 사람이 잘 되게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사람들은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은근슬쩍 허세가 좀 배어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허세가 배어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뭐 힘들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합리화를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저 상대방에게 드리는 시간은 지금은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 현실주의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여자분이다 그러면 어쩌면 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행복한 연애를 해줄 거야 라는 부분이나 와, 이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기댈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이 사람한테 좀 더 기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남자분이시다. 그러면은 와, 이쁘다. 현실적이라서 일단 중요한 거는 내 눈에, 내 마음에 든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좀처럼 선택을 못한답니다. 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소개를 시켜주거나 할 때 그래도 내가 뭐 부끄럽지는 않다라던가, 이건 좀 제가 표현을 좀 나쁘게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도 그걸 잘 기다려주고 믿어줄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먼저 주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falling in love를 할 수 있는 타입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falling in love는 좀 나중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좀 들어오고, 혹은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예를 들어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고백을 할 때라던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때는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어느 정도 안정기가 지나면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초반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왜 이렇지? 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여자분이면은 약간 이제 장난기고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과연 후폭풍이 왔을까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볼 건데요. 폭풍이라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카드들이 조금 이제 현실적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새로운 만남이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시작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빨리 납득을 해버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헤어졌잖아?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보기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면 뭐 선을 본다던가, 나이대가 좀 어리신 분들이면은 뭐 제가 보기엔 나이대가 어리시다고 하더라도 연애를 못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학교나 아니면은 같이 만남을 할 수 있는 곳, 동아리 활동, 아니면은 진지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 이 카드에서는 후폭풍을 읽을 수 있는 사인 전혀 없다는 거, 이게 있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카드를 뽑아볼까요? 이 사람은 후폭풍이 왔을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폭풍이라면 사실 굉장히 슬프고 쓸쓸하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 마음이 좀 많이 아리고 이런 사인이 나와야 후폭풍이 왔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재밌게도 이거는 빠르게 납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 벌어진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빠르게 납득해서 가장 나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니, 그 다음으로 뽑아본 카드도 그 다음으로 뽑아본 카드도 굳이 내가 후폭풍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는 없어. 다만 내가 좋아했던 사람과의 분리를 완전히 잊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으며, 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선을 보고서 결혼을 하는 한이 있어도 3번 분들을 잊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따라가려고 하는 이 정도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어쩌면 위에 있는 카드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성격이나 혹은 상대방의 성격이나 현재의 상황, 나는 당신을 나름 많이 노력해서 바꿔보려고 했겠지만 거기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없으므로 당신을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좋아하는 것마저도 당신과 함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나에게 있어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선택,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자신의 현실적으로 뭐 일이나 시험, 기타 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 혹은 약간씩에 대한 이제 무브온,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그래도 모르니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올 것인가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볼게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과의 다시 만남은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고 있네요. 설령 내가 그 상대방한테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상대방이 연락은 받아주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좀 원하는 대답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에 대해선 떠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3번 분들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자, 이것도 남자분, 여자분으로 이렇게 좀 갈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3번 분들이 여자분이시라고 한다면 이분은 열정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 흥미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한번 가지면 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건 성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고로.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면 상대방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을 한다라기보다는 나는 나름 많은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렇기에 내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며 내가 한 판단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조언을 쉽게 따라갈 사람들은 아니실 가능성이 더 높겠어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은 순수에 대한 사인도 있기도 하고요. 열정에 대한 사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좋아할 때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뭐 어떤 분들은 돈이 마음에 들어? 혹은 어떤 분은 얼굴이 마음에 들어, 몸매가 마음에 들어, 패션 센스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들어 라는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좋아할 거라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이분은 또 순수하게 그 상대방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뽑은 카드는 새로운 연애운이에요. 3번 분들은 과연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뽑은 건데요. 이게 한눈에 반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부분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나이대가 어리시다면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어떠한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 이것이 나의 연애운을 굉장히 높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실 거고요. 또한 남자를 만나도 나처럼 열정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상대방이 좀 행동파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예민한 편이라면 좀 어려운 커플이 될 수도 있는데 다행인 거는 3번 분들이 예민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뭐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인들이 날씨가 뜨거울 때 화끈할 수 있대요. 대체 어느 정도로 화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여름, 핫한 여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애운을 충분히 누려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3번은 리딩을 여기서 끝낼게요.
자, 이거는 4번 분들이에요. 4번 분들이 헤어진 분들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을까요? 와, 되게 열심히 사는 분 아니었을까요? 연령대가 낮거나 높거나 이런 거는 좀 솔직히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이것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머리를 쓰는 것보단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이든 내 사랑을 챙기는 거든 자신이 다 해야만 하는, 그래야지만 속이 편안한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성실하셨을 가능성도 보여지네요. 책임감이 되게 많으셔서 여자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들을 다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거나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꾸준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잖아. 내가 다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분이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본능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을 것이며, 사실 성격이 강한 건 아닌데 성격이 강한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내가 할게 라는 식으로 나타나서, 이분들이 강한 성격이냐, 생각보다 여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보기에 좀 애처로운 부분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책임지려고 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부지런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후폭풍이 있다고 해도 그냥 묵묵히 자신의 것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심하게 그리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힘들지 라고 했을 때 그냥 대답도 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말주변이 있는 타입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내가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속이 편안한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고집이 센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후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건 맞겠지만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 걸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내가 그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후회인 거지 저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겠어 이런 후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을 할 것 같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폭풍이 오긴 왔을까? 생각 한번 뽑아볼게요. 타이밍 좋게도 밖에는 이별을 이야기하는 소재에 걸맞게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네요. 상대방이 후폭풍을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나는 뭐 안 될 거야 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후폭풍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다른 사람이나 만나보지라던가 다른 기회나 가져보지라던가, 이 다른 기회라는 거는 연애와 관련이 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카드가 좀 자기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쳤을 때 이별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더 이상 끌어갈 수 있는 연애를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렇게까지 자신의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해외로 가야 된다거나 좀 상황적인 부분에서 바빠지게 될 만한 일들이 벌어져서 더 이상 나한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빨리 가서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하나가 있고, 이게 후폭풍의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건 굳이 내가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필요는 없어 라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친구나 동료나 뭐 가족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도 벅찬 부분들이 있어. 지금 내가 연애를 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훅훅폼을 느낄 때는 아니다. 단 어느 정도 자기가 안정감이 되면, 안정감 있는 상황이 들어오면 그때는 한번 나중에는 연락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연락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도 한 번쯤은 만나본다던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 것 같고, 지금 위에 있는 카드랑 함께 봤을 때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만남을 하는 것이 원활한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는 허니문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이게 허니문을 이야기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지금 위에 있는 카드들하고 봤을 때 어쩌면은 이게 내 사람, 결혼 전에는 내 사람이라는 거는 내 여자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의미하거든요. 내 사람들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내가 챙길 수 있는 사람만 챙기겠다라던가, 상대방하고 다시 만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은 해야 되는 것이 많거나 이 해야 되는 것이 많다는 거는 자기가 져야 되는 짐인 거예요. 나와 만남을 더 좋은 결과로 끌어내려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냥 이별을 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방법을 통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완전히 뭔가 자신의 마음도 확실히 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4번 분들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쯤은 한번 연락을 해보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으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면은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개념은 아니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차단의 느낌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바쁘니까 대답이 좀 늦게 들어오게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혹은 자기가 해야 될 거,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연락이 요즘 들어서 뭐 회사든 뭐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이런 걸 해야 되잖아 라는 식으로 그 사람한테 책임감이 많이 지어질 만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내 연락을 받는 게 힘들 정도로 바쁘고 피곤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만남 자체는 다시 하기는 하실 것 같고, 그 만남을 하게 되었을 때 좋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는 하는데 그래도 만남을 할 수는 있어 보이긴 하고, 위에 있는 카드랑 봤을 때 내가 왜 이 사람을 다시 만났는가? 라는 후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상대방은 나한테 완전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4번 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연령대가 낮다면 전혀 상관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대가 조금 높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뭐 30대 후반? 뭐 아니면 40대? 뭐 50대? 뭐 이런 식으로 둘이서 만남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무언가는 있기는 있을 것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은 아니겠지 당연하게도. 그냥 자신들이 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무게가 좀 무거웠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폭폭풍보다는 자신의 책임감에 젖어서 책임감을 열심히 가짐으로써 자기가 해야 될 것들,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가끔 이런 케이스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좀 많이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4번 분들을 많이 챙겨주지를 못하다가 오해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던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나 자체를 완전히 잊겠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이미 이별을 하신 분들이 그분한테 뭐 사과해 주길 바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인은 읽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위에 있는 카드들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아서, 제가 보기엔 이 4번 분들이 헤어지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인들이 어째 느낌이 혼자 놀아도 솔직히 상관없는 분인 것 같기는 해요. 굳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지내는 것도
솔직히 괜찮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혹시 연락이 오는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카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의도치를 않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의도치 않은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꿈을 꾸고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양쪽 모두 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상황이라던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연락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기는 하는데, 그러한 시간이 조금 지나갔을 때 의도치 않은 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 않았던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예상치 않았던 어떠한 시간대에 그 사람한테 연락을 받게 된다거나 만남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어느 정도 시간대가 지나갔을 때 그때는 이게 마음 편하게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사인은 가장 뮤트한 사인, 예를 들어서 모든 자연물이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대체적으로 그런 시간들은 겨울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름이다 라고 한다면 약간 이제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곳에 있을 때라던가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사람들하고 만남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의 안정감을 찾고 뭐 사람들하고 웃고 즐기고 있을 때, 그때쯤 해서는 다시 만남을 할 수 있다던가 다시 연락 정도가 온다던가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는 게 좋을까? 이것도 왠지 모르게 궁금해지긴 하네요. 다시 만나도 좋을까? 다시 만나도 좋을까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가치 부분, 뭐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이득이 있을까라던가 이런 개념이죠. 이런 쪽으로 본다면 솔직히 가치가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건 시간도 포함일 것이며, 서로 이야기,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또다시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상대방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고, 뭐 금전적인 부분이든 아니면은 뭐 나를 이제 뒤를 확실하게 봐줄 것 같다던가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해줄 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인이 없고, 꼭 만나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그 이상의 이제 디테일한 자세한 리딩 같은 경우는 카톡 타로, 사람인 타로에 이제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4번 리딩은 여기서 멈추고요. 오래오래 기다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4번 리딩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려주신 분 5번 리딩 차례입니다.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헤어지신 분들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와우. 5번 분들이 헤어지신 분들은요,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참고로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완벽한 그림을 그려야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칠게요. 그러면 결혼의 정년기이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만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던가, 반드시 결혼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거나, 결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서로만 좋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명예, 어느 정도의 금전, 어느 정도의 그
자신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별을 선택을 하게 될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신이 원하는 어떤 틀이 있었을 거고, 연애에 대한, 이성에 대한 어떤 틀 같은 거요. 이런 게 있었을 거고, 그거를 연애를 하는 동안은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확히는 5번 분들이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참고로 만족시키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좀 머리로 계략을 좀 많이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그건 저렇게 하는 것이 좋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 알았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자체만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건 친구라던가 조언자 혹은 나에게 좀 더 좋은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연애에 대한 대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답답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나와의 연애나 결혼이 부모님 사이에서 반대를 당할 것 같다. 그럼 반대를 당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일 테니, 나에게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퍼펙트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요구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남자분하고 여자분을 이렇게 갈랐을 때 솔직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그것은 동일할 것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좀 좋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잘 나가는 집안의 이제 자손이라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해도 최소한 개천에서 용이 난 상태였다던가, 가장 현실적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엄청난 미인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자신이 좀 그래도 누군가에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 조금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내 취향이거나 내 취향이지 않거나 이건 좀 예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어떤 감각적인 부분, 이 촉 같은 느낌인 거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잘못될 것 같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적인 부분이든 커리어적인 부분이건 명예적인 부분이건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이건 가장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일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나 환경이 자신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일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겼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마음을 주는 것도 쉬운 타입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눈에 빠진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거고,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확 줄 수 있지만, 그 전까지의 상태에서는 한 번에 당신한테 완전히 반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열정적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또한 지금까지 뽑아놓은 카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카드들이거든요. 또한 야망에 대한 사인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좀 오버를 해서 최악의 케이스는 나를 좋아했던 것조차도 사랑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을 할 수 있기에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럼 나와 이별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최소한 자신이 생각했던 그 틀 안에서 나는 가장 그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닐 것이기에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이별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라는 것도 보여지는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미 마음 정리가 된 경우가 많아서 후폭풍이 장담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도 혹시 후폭풍이 왔는지를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후폭풍이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뽑았더니 후폭풍을 일으킬 만한 감성적인 카드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후폭풍이 있다라고는 못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다른 것,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이성이라던가 만약에 나이대가 어리다고 한다면은 뭐 일적인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다른 이성이나 다른 뭐 남자나 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만나보다가 거기서 만약에 또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또다시 나에게 연락을 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을 있네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감을 원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내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면 과거에 자신이 안정감 있게 만났을 수 있는 사람을 뭐 다시 연락을 해본다거나 할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최소한 이런 사인이 나왔으니 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라고 생각하면서 뽑았더니 연락과 관련이 되는 사인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연락이 온다라는 사인이 나오면은 내가 좋고 행복해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나를 좀 괴롭힐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괴롭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를 더 괴롭히게 되는, 왜 너는 또 너의 생각대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그런 연락일 것 같아서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단하라고 하고 싶긴 하네요. 차단하시고 새로운 사람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5번을 뽑으신 분들이 과연 어떤 성격인가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이건 남자분 여자분 동일합니다. 쉽게 사람을 내 사람으로 들이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 사람의 그런 습성을 알고 있으니,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헤어진 동안에도 이 사람은 쉽게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을 것이니 그걸 알고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깔끔 떠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상대방한테 집착하지도 않고 상대방한테 너무 끌려가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중도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또한 개인주의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며,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이니까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되겠네요.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기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좀 많이 피로를 느끼게 될 것 같고요. 저거는 이제 애정을 갈구한다라던가 이런 개념은 아닌데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마이너스를 내지 않을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를 내지 않는 것은 아주 저분한테는 베스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까지 내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은 쳐내지는 않고 적당한 선에서 대화는 해주기는 할 것 같고요. 완전히 받아주는 거는 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여자분이신 경우는 그래도 좀 받아주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남자분이신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쳐내는 거? 이게 조금 더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여기까지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번은 남자분이 뽑았을 때 조금 더 좋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좀 얄밉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은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 안에 내가 굉장히 퍼펙트한 주인공이겠지만 그 주인공은 당신이 원하는 그런 그림의 주인공이 도저히 안 되어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분들인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솔직히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라고는 못하지만 최소한 일부 계층의 사람들한테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솔직히 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 좀 아까운 것 같아서요. 이제 5번 분들 그냥 이 기회에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한번 오늘부터 주마다 한 번씩 소개팅이나 왜냐면 이거는 헌팅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소개팅이나 아니면은 좀 괜찮은 사람이 주변에는 없는가 한번 물색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여름 동안에 그래도 손잡고 해변을 걸을 만한 대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5번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애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영상이 있으시다면 아래 리플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